네, 이제 가을 골프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냥 라운드를 하고 오늘 골프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운드를 하고 복귀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복귀를 하고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복귀 노트란 내가 지난 라운드 때 페어웨이를 몇 개를 지켰는지, 그리고 방향은 어느 쪽으로 많이 갔는지, 그리고 파워는 몇 개가 됐는지, 퍼팅을 했을 때는 롱 퍼팅이 많이 남았는지, 숏 퍼팅이 많이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복기를 하면서 다음 라운드를 준비를 하는 거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날씨라든지 컨디션, 그리고 이제 스윙을 했을 때 어느 쪽 방향, 그리고 내가 멘탈적으로 흔들렸을 때 어떤 미스가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롱퍼팅 거리가 많이 남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기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복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첩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직접 쓰는 건가요? 네, 이게 세 가지 네. 수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주니어 시절 때 썼던 복기 노트예요. 그래서 그때는 보면은 뭔가 직접 그림을 다 그려가면서 뭐 어디서 몇 가지는 거리가 얼마나 남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림 경사라든지 이런 야드지북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이런 야드지북도 직접 만들고 만약에 드라이버, 티샷, 페어웨이 들어갔다면은 이 티샷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세컨에서는 몇 미터가 남았는데 파운이 됐다, 또는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클럽은 몇 번을 잡았고, 바람은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퍼팅 수, 스코어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써서 2라운드를 준비를 했어요. 2라운드, 3라운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까지는 정리를 안 하셔도 이제 골프장에 가면은 보면 이제 종이로 스코어 카드가 있죠. 네. 이렇게 종이 스코어 카드를 보면은 4칸이 있는데, 동반작 이제 이름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이 위쪽 칸에는 드라이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두 번째 샷, 세 번째 샷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맨 밑에는 스코어 카드를 적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드라이버가 페어웨이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방향성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컨 샷에서는 파4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번, 이제 몇 미터 남았는지, 그리고 파운이 됐는지 방향성 적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파운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어프로치는 어땠는지, 그리고 퍼터 수도 맨 위에 적으면서 롱 퍼팅이 거리감이 어땠는지, 아니면 숏 퍼팅을 잘 마무리를 했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디테일하게 다 적어야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저는 스코어 카드 있으면 스코어 적기 바쁘거든요. 네,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한눈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많이 갔는지 볼 수 있어서 다음 연습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기를 통해서 오답 노트를 쓰는데요. 이 오답 노트에 가장 많이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간추려 봤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첫 홀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챔피언 퍼터를 제외하고 보면 이 첫 홀의 긴장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라운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샷의 방향성을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일반 골퍼분들께서는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없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황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 도착을 하셔서 필드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바로 5개를 드라이버를 바로 쳐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습장에 도착을 했다 생각을 하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샷. 보통 이 첫 홀의 미스샷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내가 충분히 몸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회전이 충분하게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손목과 이 팔꿈치의 긴장도, 힘이 들어가서 충분한 로테이션이 나오지 않아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첫 홀에서 여기서 당겨치는 스윙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겨치는 스윙이 나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첫 홀 같은 경우는 클럽이 길다 보니까 이 긴 클럽을 휘두르려고 충분히 클럽을 내려서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탑스윙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휘둘러 버리게 되면서 헤드가 먼저 이렇게 풀리면서 왼팔이 당겨지는 미스샷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왼팔이 당겨지면서 채 끝에 이렇게 토우의 임팩트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탑핑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드라이버라고 해서 위에서 이 헤드를 빨리 풀어버리는 느낌보다는 이 헤드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 다운스윙에서 공간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공간 없이는 바로 휘둘러 버리게 되면은 왼팔이 당겨지겠죠. 그래서 이 공간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요. 이 공간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이 클럽을 충분히 아래로 내리면서 헤드가 따라서 내려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클럽을 팔을 내릴 때 주의하셔야 될 게요. 이 헤드를 먼저 이렇게 풀어서 내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 백스윙을 해서 우리가 오른손의 방향, 이 오른손의 방향이면은 옆쪽 사선이 되겠죠. 이 옆쪽 사선 손바닥을 그대로 유지해서 팔이 아래로 내려오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이 잘 나와야지 헤드가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팔이 내려올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팔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체가 리드가 되고 팔이 내려올 수 있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팔을 내리는 동작을 할 때 프로님 저는 팔을 내리는 동작을 할 때 꼭 뒷땅이 나오고 그리고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버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팔을 내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팔을 내리고 손만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은 뒷땅이 맞거나 아니면 손이 잘못 풀려서 오히려 당겨지면서 이 로테이션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팔을 내리고 여기서 몸이 돌면서 오른팔도 같이 넘어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럽 없이 빈손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선 왼손은 이렇게 허리 뒷짐지시고요. 그리고 백스윙을 해서 이 오른손바닥의 방향, 이 오른손바닥의 방향을 잘 보시고요. 자, 옆쪽 사선을 보고 있죠. 이 옆쪽 사선을 그대로 유지해서 몸이 리드될 때 손바닥이 이 벽면을 쭉 쓸고 내려오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다운스윙, 손의 동작을 만들으셔야 돼요. 자, 절대 여기서 손바닥이 빨리 앞이라든지 바닥을 보지 않도록 옆쪽 사선을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는 몸이 돌면서 손바닥이 바닥을 쓰는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몸이 돌면서 바닥을 쓸고 그리고 치고 나서는 왼쪽 벽면을 닦는 동작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지만 이제 당기는 스윙을 볼 때는 이 오른손바닥이 빨리 바닥을 보고 바닥을 보다 보니까는 손바닥이 나를 보는 느낌이 나오죠. 그리고 치고 나서도 손바닥이 나를 보는 동작이 나오면서 왼쪽 공간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옆에를 쭉 보고 옆쪽 보고 자 몸이 회전이 되면서 바닥 쓸고 벽 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빈손으로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은 이 다운스윙을 할 때 공간을 잘 만들어서 당겨지는 스윙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당겨칠 때 내가 이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몸에 긴장이 되고 너무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헤드가 잘 던져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힘을 빼는데 중요한 이 힘 빼는 구간과 그리고 힘이 써지는 구간을 잘 이해하면서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해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갈 때 그냥 마냥 이렇게 힘을 빼버리고 약간 이 몸과 팔이 따로 노는 스윙으로 잘못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쓰는 구간이랑 이 힘이 빠지는 구간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자, 탑스윙에서 전환으로 내려올 때 전환 구간까지는 이 손바닥이 계속 옆을 보려고 옆을 보면서 내려오려고 힘이 유지되는 힘이 써져야 됩니다. 이렇게 옆을 보는 힘이 써져야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몸 회전이 되면서 힘이 빠지니까 헤드가
이렇게 휘둘러지는 이 힘 빠지는 구간들이 네,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이 손바닥이 옆을 보면서 유지를 하고 팔에 힘이 내려오는 힘, 그리고 회전이 되면서 휘둘러지다 보면은 내가 힘을 빼더라도 좀 더 탄탄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몸과 팔이 따로 놀지 않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힘을 빼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고 했죠? 한 10년 걸리지 않나요? 10년? 네. 보통은 한 3년 걸린다고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힘 빼는데 3년이란 이야기 많이 네. 하죠. 그 이상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정말로 이 힘 빼는데 구력과 그리고 연습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시절 연습을 할 때 노란 컨테이너, 네, 선수 시절 할 때 네, 귤박스에다가 한 많게는 1000개까지는 되겠죠. 네, 그리고 1000개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빠지는데요. 일반 골퍼분들께서는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없죠.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10분씩 그립을 꼭 잡아보시길 네, 추천드려요. 그립을 이렇게 올바르게 잡고 이 클럽을 위아래로 자꾸 흔들어 보시고, 그리고 좌우로도 흔들어 보시고, 좌우로도 흔들어 보시고, 그리고 골프 스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는 스윙이죠. 그래서 이 클럽을 잡고 이 헤드를 오른쪽에서 원을 왼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이렇게 잡고 휘두르다 보면은 이 클럽 끝까지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클럽을 잡고 이 클럽의 길이감도 느껴보시고 위아래로 이렇게 클럽을 들었다가 놓으면서 무게감도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손목과 팔꿈치가 부드럽게 네, 풀리면서 헤드가 넘어가는 이미지도 자꾸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선수들은 클럽을 가지고 놀기도 하죠. 자, 어떤 놀이냐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막 저 그거 너무 묘기 같던데요? 맞아요. 이렇게 공을 튀기면서 네.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튀기는 거예요. 어떤 놀이냐면요. 이 클럽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우와. 공을 튀기면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잡았다가 우와. 다시 튀기다가 네, 이런 놀이를 이제 하면서 공을 튀겼을 때 내가 이 손에 전해지는 압력, 그리고 부드러운 손목과 팔꿈치, 어깨를 느껴보면서, 그리고 공이 정확하게 가운데 맞았을 때 손에 전해지는 느낌도 한번 느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골프 놀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 주의해야 될 게 주위에 TV라든지 깨지는 물건이 없어야 돼요. 네. 네, 뭐 어디로 뛸지 마당에 모릅니다. 맞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마당에 가서 이렇게 튀기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자꾸 클럽을 잡고 휘두르시면은 네, 내 몸의 일부라고 네,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퍼팅인데요. 90타에서 100타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퍼팅 수를 네, 세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퍼팅 수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안 세봤어요. 그래도 한 홀당 한 3번씩은 치는 것 같은데요. 한 홀당 투퍼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보면은 36개가 되는데요. 네. 근데 90타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거리감이라든지 퍼팅 미스를 하면서 네, 아까 MC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3번에서 또 운이 나쁘면 4번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다 세보면은 40개에서 50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100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이 퍼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퍼터 수를 줄여야지 스코어가 줄어드는데요. 이 거리감을 일단 맞추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은 스윙 크기도 크기지만 정타에 맞지 않으면서 거리감들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여기서 퍼터를 할 때 뒷땅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토우에 맞으면서 헤드가 흔들려서 거리감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정타를 맞춰서 네, 거리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손목을 많이 써서 정타를 맞추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손목을 더 고정하고 상체 움직임으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게 돼요. 몸을 딱 고정해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이세요? 약간 로봇 같지 않아 보여요? 네. 이렇게 손목이라든지 상체 힘으로만 스트로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 하체까지 고정이 되지 않으면서 하체도 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뒷땅도 나오고 정타율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목을 고정한다는 느낌보다는 처음에는 이 하체를 잘 고정해야지 정타에 맞출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체를 고정하냐면요. 어드레스를 하고 비치볼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쿠션을 무릎 사이에다가 끼우고 다리 안쪽을 좀 더 이렇게 힘을 주고 살짝 조여주는 힘을 다리 안쪽에 힘을 주고 여기서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체가 견고하게 잡히면서 스트로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감이 중요한데요. 일단 거리감이 안 맞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요. 이 스윙 크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백스윙이 크게 갔다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갑자기 손의 압력을 풀어서 천천히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스윙이 작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손의 압력이 세지면서 세게 때려버리는 이런 미스들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스윙 크기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손의 압력을 계속 유지해서 이제 스트로크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라운드를 도시기 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연습 그린에 나가서 거리감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약 한 7m에서 15m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할 건데요. 어드레스를 하고 자, 공을 보지 않고 타겟을 보고 여기서 손의 압을 유지해서 그대로 그냥 스트로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타겟을 보고 손 압 유지해서 여기서 스트로크.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 이 공을 보고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스트로크가 보이죠. 네. 스트로크가 보이면서 뭔가 힘이 들어가거나 이 힘이 빠져버리는 스윙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PGA 선수들도 노룩 퍼터라고 해서 네. 타겟 보고 그냥 공을 치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스트로크에 뭔가 내가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타겟을 보고 그냥 이 손의 압을 유지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을 보지 않고 타겟을 보고 노룩 퍼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스윙 크기라든지 스트로크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이 손의 압력을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연습 그린에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른손 잡이 골퍼의 경우는 이 오른손 한 손으로 계속 이렇게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른손 한 손으로 부드러운 손목의 움직임을 가지면서 거리감을 느껴보고 그리고 손의 압력이 갑자기 세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타겟을 보고 여기서 오른손 한 손으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면서 거리감을 맞춰보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거리감이 좋아지고 거리감이 좋다 보면은 짧은 퍼팅으로 투퍼터 마무리해서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이상이 되겠죠. 퍼터 수를 줄여서 여러분들도 복귀하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다이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막 보지 않고 또 오른손으로만 하면서 손의 감각을 익힌 다음에는 어쨌든 본인만의 기준으로 거리를 좀 조절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한 거리를 정해놓고 노룩 퍼터 또는 한 손으로 이렇게 거리감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5m, 7m, 9m 이렇게 2m씩 나눠도 되고 아니면 3m씩 나눠도 되고요. 그래서 계속 그 거리감에 맞는 손의 압이 어떤 느낌인지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서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2m씩 자꾸 나눠서 네. 해보겠습니다. 2m씩 나눠서 한번 계속 거리감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